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비스트가 부릅니다. 숨. Let me talk about my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에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해 하얗게 돼버린 머릿속에 널 잡아야 돼 안에는 보내야 돼널 잊고 살던 널 잊지 못해 울던 날 때때로 되라지 나도 날 잘 몰라 잊어볼래 네가 돌아서면 난 자신 잡지 않을래 네가 한 번만 다시 또 생각해 달라 말해 저는 고민 안 할래 이제 너를 버릴래 하지마 나를 떠나가지 마 몇 번을 생각해봐도 내가 너를 잊기는 힘들 것 같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I can't take my breath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나갈수록 oh 난 더 I can't hold my breath 갈수록 나는 더 자꾸만 내 숨이 막혀와 내 숨이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지워볼래 네 자리는 이제 없어 돌아올 곳도 없어 네가 내게 더 오면 난 더 멀어져 갈 거야 이제 좀 비켜줄래 나는 널 버릴래 하지마 돌아서려 하지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너를 지우긴 힘들 것 같아 정말 미칠 것 같아 I can't take my breath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나갈수록 oh 난 더 I can't hold my breath 갈수록 나는 더 자꾸만 내 숨이 막혀와 내 숨이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Breathe in, breathe out I don't know I don't know yeah Yes or no 빛이 잠든 밤 불이 꺼진 방 엉켜버린 너에 대한 생각이 풀리지 않아 도대체 못한 태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깊었던 사랑이 죄가 될 대로 되라지 나도 내 잘 몰라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쌀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네, 우선 메타인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 과정과 지식 상태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기에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배우는지,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메타인지는 그러니까 즉 학습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학습 전략이라든가 자기 조절, 자기 질문, 자기 설명 등을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언가 자신이 어떤 문제 상황이라든가 이 문제를 해결해 냈을 때 또는 어떤 결과물을 얻었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을 잘 못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메타인지의 핵심 개념으로는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식과 조절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핵심 개념은 인식과 조절이에요. 그리고 핵심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모니터링, 계획과 조직, 그리고 자기 질문, 자기 설명 등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자기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메타인지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효율적인 학습,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요. 감정 관리, 그리고 자기 성찰과 성장이에요. 그리고 AI 시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효율적인 학습이에요.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전략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원하는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인데요. 메타인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 과정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정 관리예요. 이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거는 건강한 대처 방법을 개발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 감정에 압도되는 경우에는 생각과 기능들이 잠시 멈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찰과 성장은 메타인지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 개선을 더 추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경쟁력이에요. 인공지능이 많은 업무를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메타인지는 인간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AI와 우리가 협력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이제 메타인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학습 또는 문제 해결력, 감정관리, 자기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레인보우가 부릅니다. 선샤인. 큐피드의 화살에 맞아 내 마음을 뺏겨버렸어. 운명 같은 사람인가 봐. 천사 같은 너의 그 미소 내 남자로
싶어 네 품에서 잠들고 싶어 몰라 어떻게 네 맘을 뺐을까 One, two, three 다가가볼까 3, 2, 1 고백해볼까 네 품에 안겨 말하고 싶어 반짝반짝 빛나요 my sunshine boy 햇살 같은 사람 I'm my boy 조마조마 가슴 떨려 이런 내 맘 알까 You're my sunshine boy 바다 같은 사람 I'm my boy 수줍은 내 맘 뺏어가마 네가 맘속에 불을 질러 baby 다 들어가 뜨겁게 하 crazy Go Jerry go 널 붙잡을 거라고 하루 종일 너와 rock and roll 넌 멋쟁이 신사 난 너만의 sunshine 반짝반짝 빛나요 my sunshine boy 햇살 같은 사람 I'm my boy 조마조마 가슴 떨려 이런 내 맘 알까 You're my sunshine boy 바다 같은 사람 I'm my boy 수줍은 내 맘 뺏어가마 Jerry go Jerry boy Jerry go Jerry go Jerry boy I'm feeling pretty good I can't stop loving you Jerry go Jerry go Jerry boy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 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일부 메타인지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게요. 메타인지는 1970년대에 심리학자 존 플러키와 존 홀랜드에 의해서 처음 개념화됐어요. 메타인지를 인식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메타인지의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 메타인지는 교육심리학이라든가 인지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게 됐고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교육심리학이라든가 인지심리학 그리고 신경과학 이런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어요.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교육심리학이에요. 교육심리학에서 메타인지는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 전략을 개발을 하면서 또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철수가 국어 점수를 상당히 낮게 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철수가 메타인지가 높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자신의 공부 방법, 그러니까 학습
형태에 대해서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정보를 수집을 해본다든가 또는 네이버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이제 학습 전략 관련해서 올라오는 글들을 좀 더 참조를 해본다거나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공부 개선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면서 참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자기한테 맞는지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학습 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버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메타인지가 낮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점수 안 나오나 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전략 개발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알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전략을 개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평가예요. 학습자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어떠한 분야에서 내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순이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된 지문을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까?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 이건 메타인지적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이는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또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식, 해법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면 부족한 자료를 검토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타인지가 낮다면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냥 공식만 대입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더디고 또 자기가 원하는 정답을 맞춰 나가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죠.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관찰을 하고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평가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메타인지를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인식하고 성취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동기를 거기에 부여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학습을 하는 사람의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모모랜드가 부릅니다. 뿜뿜. 너와 나의 rendezvous 내 맘을 줬다 놨다 맘대로
난 잊고 땡땡이 치고 날 만나게 될걸 띠까 매력을 보여줄게 Pick up the phone I'll never pick up wow 정신없이 쿵쿵 내 마음을 뿜뿜 사정없이 hit it ho 여기서 무릎께서 만나지 나 밤이나 빛이 남이 전남이지만 달려와 이제 나만 생각날 거야 밤에 잠도 잘 못 잘 거야 점점 더 fall in love Give it to you 눈빛 쏟아지는 말 touch 하나뿐인 말 my lover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뿜뿜 너만 보면 내 가슴이 뿜뿜뿜뿜 자꾸 봐도 내 가슴이 쿵쿵쿵쿵 Give it to you 눈빛 쏟아지는 말 touch 하나뿐인 말 my lover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뿜뿜 네 앞에서는 뿜뿜 내게 줄게 뿜뿜뿜 이어서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메타인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연구하는지 알아볼게요. 메타인지는 인지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요. 인지심리학 분야에서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자기인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메타인지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지과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나 기억, 학습 방식 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과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지심리학에서 메타인지는 기억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전략을 평가하고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이에요. 메타인지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을 분석을 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 전략을 다시 되돌아보고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결정이에요. 메타인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평가하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 인지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가 개인의 인지과정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신경과학 분야에서는요, 메타인지는 인지 과정과 관련된 뇌 영역과 신경회로를 연구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뇌 영상 연구예요. 기능적인 자기 공명 영상, fMRI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 공명 영상의 뇌 영상 기술을 활용을 해서 메타인지 과정과 관련된 뇌 영역을 식별을 하고 뇌의 활동을 분석하는데 특히 그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메타인지와 관련된 신경회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 전기활동 연구예요. 뇌 전도나 자기 뇌파 측정법이라고 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메타인지와 관련된 뇌의 전기활동을 측정하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메타인지 과정의 시간적인 패턴이라든가 신경 동역학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경 조절에 대한 연구예요. 신경 조절 기술을 사용해서 메타인지와 관련된 뇌의 어떤 특정 영역을 조작하거나 자극을 함으로써 메타인지 과정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메타인지의 신경 지각이라든가 조절 메커니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신경망 모델이에요.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메타인지 과정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해요. 이것을 통해서 메타인지의 신경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예측을 하는 데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학에서는 메타인지를 뇌와 인지 과정의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인지와 의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저희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포미닛이 부릅니다.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4 minutes.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Embrac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지루하기만 하던 내 하루하루 yeah. 꽂혀버리고만 거야 난 너에게 소리로 들리나요 진심이란 말인데요 날 보는 그 눈빛이 싫어요 방귀 웃어줘요 말 돌리지 말고 맴돌지만 말고 징징 좀 거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문이 열리고 멋진 그대가 드러내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술 한잔하면서 얘기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나 쉬운 여자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시간 좀 내줘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나는 몰라요 뭐가 그리 급해 나를 두고 가지마 Slow down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 난 참지마 오늘 이 밤은 나와 같이 말 돌리지 말고 맴돌지만 말고 징징 좀 거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문이 열리고 멋진 그대가 드러내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술 한잔하면서 얘기해봐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나 쉬운 여자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시간 좀 내줘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나는 몰라요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네, 그러면 메타인지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교육 분야라면 교사들은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식을 개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학습 전략은 기억 전략도 있고 공부하는 환경이라든가 또 노트 필기 방식이라든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는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의 성격에 맞게 학습 양이나 시간을 조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학습 전략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반성을 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메타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스스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자기 개발과 관련한 활용 사례예요. 이거는 뭐냐면 뭔가 이제 개인적으로 메타 인지를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이 많아요. 책을 읽은 후에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됐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적 사고를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마치고 난 후에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을 적절하게 요약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왜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뭐지? 라고 해서 이제 더 알고 싶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학습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요, 직장 내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면을 좀 살펴볼까요?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메타인지적 훈련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업에게는 더 큰 좋은 결과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생기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장기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인지적 사고력도 좀 더 발달하고 더 발전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상담과 치료 장면에서 이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이라든가 치료 장면에서 메타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면이 뛰어난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절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고방식을 형성해 나가고, 심리적인 지원을 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메타인지가 활용되는 사례를 4가지 분야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에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공통으로 발견된 어떤 부분들은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 자기에게 다시 이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3가지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기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공통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저희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애프터스쿨이 부릅니다. 잊었나.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전부는 아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생각처럼 되는 건 아냐. 날 버리지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까치방 일부 메타 인지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메타 인지가 이제 여러 방면에서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잖아요. 근데 메타 인지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 함께 생각을 좀 해볼까요? 아마도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요즘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정보화 사회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넘쳐나는 정보에 휩쓸리는 건 그리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의 학습 방법이라든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또는 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메타 인지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자원이라든가 정보를 정말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접근도 쉽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건 내 자신의 메타 인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정보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신의 메타 인지적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메타인지적 능력이 없다면 정보만 많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런 부분이나 개인화된, 그러니까 내 업무에 최적화된 그런 학습 앱 아니면 시간 관리 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있고요. 사용자 중심의 학습 패턴을 분석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전략을 AI가 제안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지,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적 사고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사고를 또 촉진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이.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메타인지적 능력이 요구가 되고 또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가 아마도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직접 책을 찾아서 읽고 습득하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이제는 내가 손으로 쓰는 글이다 그러면 이거를 요즘은 이제 말로도 인공지능에게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면 얘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정보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점을 이런 로봇이나 AI가 대신해 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이것을 활용할지, 또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메타인지는 내 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의 사고력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죠. 그리고 학습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고 그 효과를 더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내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고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현재도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카라가 부릅니다. 미스터 노래 듣고 와서 메타인지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언뜻 괜찮은 내 눈에 좀 들어오네. 눈에 띄네 살짝 조금 관심이
달리고 이제 여기 봐 Hey hey 거기 미스터 여길 좀 봐봐 미스터 그래 바로 넌 미스터 내 옆으로 와 미스터 Hey 여기 미스터 이제 날 봐봐 미스터 한참 바랬어 미스터 이름이 뭐야 미스터 Hey 거기 미스터 여길 좀 봐봐 미스터 그래 바로 넌 미스터 내 옆으로 와 미스터 Hey 여기 미스터 이제 날 봐봐 미스터 한참 바랬어 미스터 이름이 뭐야 미스터 Hey 거기 미스터 여기 좀 와봐 미스터 눈을 맞춰봐 미스터 수줍어 말고 미스터 Hey 여기 미스터 네가 궁금해 미스터 뭐든 말해봐 미스터 어디서 왔니 미스터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메타인지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 모니터링이에요.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과 학습 과정을 관찰을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요약을 하고 거기에 핵심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도 쉽고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획과 조직이에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건 메타 인지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학습 자료를 정리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각각의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공부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일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학습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학습 내용을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질문이에요.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메타 인지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읽거나 들은 후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개념의 핵심은 무엇이지? 이 개념과 관련된 어떤 다른 예시가 있다면 그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질문 기법과 관련된 또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역사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을 할 때 좀 더 많이 공부의 힘이나 학습 능력이 좀 향상이 되는데,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들, 이게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디에 영향을 미쳤을까? 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떠한 그 단순한 사실만을 암기하는 그 이상으로 좀 더 큰 학습적 진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 설명이에요.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건 메타인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해한 개념을 설명을 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모임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만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기 설명 기법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과학 수업을 한다. 그러면 수업의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 내적으로 깨닫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어떤 다른 주제와도 연결을 시켜보는 거. 수학에서 배운 어떤 개념들을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을 해본다든가, 특히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실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 지어 보는 거죠. 역사적 사건이든 또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메타 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 2부 시작하겠습니다. AOA가 부릅니다. 사뿐사뿐. No matter where you go, 어디 봐도 the pretty girls are. Yes. You know, you know, I'm good, I'm hot, I'm fresh, I'm fine. 냄새, 나 같은 애좀 어때? Why? 모은 순간 느낌 어때? Why? 수많은 사람 그 속에서도 유별나게도 난 빛이 났대. 날 따라 돌아가는 고개 나를 꽉 잡아린 두 눈에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 귀여워. 세상 나를 비추는 spotlight, light, light, light. 나만이 그대 머릿속에 headlight, light, light, light. 꿈을 꿔도 내가 보이게 될 거야. Don't need to stop it. 다가와 baby come on. 너에게 사뿐사뿐 걸어가 장미꽃을 감고서 그대에게 안겨줄 거야. 깜짝 놀라질 거야. 사뿐사뿐 걸어가 그대가 잠든 옷을 때 살며시 안아줄 거야. 깜짝 놀라줄 거야.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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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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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m good, I'm hot, I'm fresh, I'm fly.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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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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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m good, I'm hot, I'm fresh, I'm fly. 사뿐사뿐이 다가갈래 나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새근새근 잠이 든 그대 입술에 살며시 나 입 맞출래. 나와 나의 달콤한 이 밤이 끝을 꽉 잡고 그대는 나만은 언제나 그대의 귀여운 고양이. 세상 나를 비추는 spotlight, light, light, light. 나만이 그대 머릿속에 headlight, light, light, light. 꿈을 꿔도 내가 보이게 될 거야. Don't need to stop it. 다가와 baby come on. 너에게 사뿐사뿐 걸어가 장미꽃을 감고서 그대에게 안겨줄 거야. 깜짝 놀라질 거야. 사뿐사뿐 걸어가 그대가 잠든 옷을 때 살며시 안아줄 거야. 깜짝 놀라줄 거야.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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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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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m good, I'm hot, I'm fresh, I'm fly.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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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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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m good, I'm hot, I'm fresh, I'm fly. We fly high. 오늘 밤에 날 안고 더 높이 날아가죠. 구름이 달린 내게 내 손이 닿을 수 있게. 사뿐히 날아온 떨리는 내 맘을 알아줘. Oh talk to me, oh lead me. Oh kiss me baby all night long.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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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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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m good, come baby, just let it. Hey the way it goes out here,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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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m good, I'm hot, I'm fresh, I'm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2부 우리 동네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는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를 다녀왔어요. 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백령교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라고 이제 글씨가 이제 건물 옆으로 세로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외양이 독특하고 좀 재미나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기는 주로 환경 리사이클링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진짜 바닷속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망가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며 바닷속에 있는 생명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1층에 이렇게 막 크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충격이었어요. 예. 저렇게 분해가 되지 않고 썩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바다에 떠다니면서 바다 생물들을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층 전시실로 가니까 페트병의 병 뚜껑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작업들 이런 거를 하시고 아이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제 리사이클 패션 잡화 이런 것도 봤어요. 가방이라든가 우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에이트린이라고 기존의 우산은 우리가 버릴 때 막 분해해서 버려도 재활용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업체에서는 업사이클이 가능한 장 우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쓰다가 내가 이제 다시 이 업체에 갖다 주면 2,000원 보상해주고 새 우산으로 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가방도 만들고 장바구니도 만들고 키링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구두 그러니까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구두 밑창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근데 배낭용품도 만들고 모자도 있고 되게 예뻐요. 또 이렇게 자연 분해되는 그 수세미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을 생각하면 뭐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을 좀 많이 이제 줄여 나가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슈퍼빈이라고 슈퍼빈 앱을 회원 가입을 하면 가까운 곳에 네프론이라고 페트병을 모으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 병에 10원이고 하루에 30개만 접수를 받는데요. 1인당. 그래서 슈퍼빈 앱을 깔면 가까운 곳에 네프론이 있는지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검색을 해서 페트병도 모으고 포인트도 받으시고 자연도 살리고 활동에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종이팩 배출도 그 네프론에서 하고요. 사용하고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가 우리의 바다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쓰레기를 보물로 바꿀 수 있는 자원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자원을 어떤 새로운 가치로 창출해낼 수 있고 그런 가치들을 발견하고 찾아낸다면 미래의 자연 자원들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8월 27일 화요일 11시부터 야외 테라스랑 그 일대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제1회 자원 되살림 박람회를 진행을 하신대요. 9월 6일이 자원 순환의 날인데 이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나는 공연하고 체험 그리고 이제 기념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저희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뉴가 부른 독립선언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